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부모의 관심, 손이 필요한 그런 시기죠. 그런데 맞벌이 가정이 늘기도 하고 경제적 부담도 커서 양육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 중에 하나가 지역 아동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역 아동센터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보도국 김정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뭐예요? 앵커 혹시 공부방 들어보셨죠? 공부방이요? 예. 예전에 그 주택가에서 네. 좀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저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을에 있는 부모님들이 좀 돌봐준다거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 대학생들이 이제 무료 자원봉사를 하거나 해주고요. 이런 형태로 했었죠. 예. 주로 1980년대에 이제 대체로 서민층이 많이 사는 동네를 네.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 일부는 고등학생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무료였어요. 대부분이. 그 자원봉사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서민층 좀 어려운 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2004년에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만들면서 네. 이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고 예. 그때 이름도 지역 아동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규정이 돼 있는 시설이군요. 그렇죠.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예. 전국에 그럼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189곳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아동은 10만 8,578명이고요. 예.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9,460명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 한 센터에 시설장 1명, 또 생활복지사 1명 이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아동이 29명을 넘으면 생활복지사 1명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또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초등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체로 중산층 이하로 보면 되는 네네. 거고요. 이 같은 소득 기준과 함께 소득이 조금 높아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 방임 우려가 있는 미취학 아동 그리고 이 아동센터를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이용한 고등학생이면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대체로 서민층,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집들이 많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이 또 적절하게 여가 활동, 오락 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칫 우리 사회에서 소홀할 수 있는 측면을 이 지역 아동센터가 상당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동센터를 살려달라는 청원이 왔다고요? 네. 자, 제목에 보면 느낌표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절실하다라는 느낌, 눈길을 끌었어요. 그리고 예. 내용도 현장이 어떤지 그거를 좀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제일 핵심은 정부 지원 문제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0.9%가 인상이 됐는데 네. 이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은 2.8%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면은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냐? 예. 이 생활복지사 선생님들 최저임금 맞추려면 예. 시설장들이 자기 월급에서 10% 20%를 내놔야 한다. 예. 운영비에서 시설 임대료를 지금 낼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시설장이 또 자기 월급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보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지역 아동센터는 후원금이 많아서 그거로 인건비 부족분 대체하면 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후원 실적이 없으면 이게 평가가 또 안 좋은가 봅니다. 정부에서 평가가 안 그렇죠. 좋아지면 또 안 그러니까 되니까. 후원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시설장이 아니면 생활복지사 선생님이 남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아는 사람 지인 명의로 자기 월급에서 이거를 후원금 명목으로 내달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지역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를 10%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게 네. 좀 올려달라 이런 요청이고요. 내년 1월 10일에 마감되는데 한 19,000명 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현장의 상황을 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신당 꿈 지역 아동센터의 김유미 시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 선생님께서는 이 지역 아동센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12년 정도 됐고요. 청년 시절에는 이제 소년소녀 가장 도우면서 또 바로 이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신당 꿈 지역 아동센터, 여기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고 또 선생님은 몇 분이십니까? 이제 저희는 50인 미만 시설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선생님들은 이제 그 법정 종사자 2분과 네. 또 사회복지사 이제 자치구에서 보내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 40명의 학생들, 어린이들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다니는 학생들,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에서 특징이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이제 기가 지도까지 저희가 1년 동안 하고 또 여기 센터 안에서 교육이나 문화, 급식이 모두 해결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무척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돌봄교실에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고요. 네. 1학년 아이들이 이제 한 번 오면 너무 좋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 하셨으면 선생님 경험에서 뭔가 네. 좀 내가 이건 좀 현실은 만만치 않아도 이거 하길 잘했다, 좀 보람 있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2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아버님께서 남매를 키우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당뇨가 심하셔서 병원에 2달 입원하게 되셨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2달 동안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이제 시설로 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한 거예요. 보육원 근데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주소도 옮기고 학교도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이 아이들을 이제 밀착 서비스를 하고 밤에는 또 돌봄쌤이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게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해서 2달 동안 지역사회 속에서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같이 한 기억이 나고요. 네. 아버님이 돌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네,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하나는 한부모 이제 어머님이 아들을 키우는 경우인데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셔갖고 여간 집에서 이제 여간에서 이제 네.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자원 연계해서 지금 센터 근처에 작은 집 하나를 살 수 있게 마련한 기억이 나요. 이사도 다 저희가 했거든요. 네. 완전 지역 밀착이시군요. 네. 자, 그런데 네. 이 청원을 보면 이 현실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얼마 전 며칠 전 18일에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선생님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때 이제 김장하는 센터 김장에서 가정을 배분하는 날에서 못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집회 뒤에 보면 그 한국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네. 홈페이지 보니까 성명을 냈는데 청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하셨어요. 네네. 정부는 내년에 2.5% 정도 올리겠다. 자, 시설장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실제로 2.5%가 아니라 0.99%, 약 1%가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그렇죠?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조금씩 한 4만 원씩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4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오르는데 저희는 큰 시설이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0.99%가 나와요. 네. 그래서 1%가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거는 이제 종사자 최저 인건비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예산을 짜고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만으로도 기본 운영비가 초과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더 걱정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 서비스 비용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이용아동 1인 하루 서비스 비용을 계산하면 1,000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네.
정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서비스를 정부에서 지원을 만든 거는 아동들이 정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제공하고 잘 성장했으면 했을 텐데 예. 센터장 이런 그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동들에게 이제 불완전한 후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 운영비로 서비스 비용을 확보를 못하니까 이런 서비스 비용을 후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학령기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도 가르치고 문화체험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후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후원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아동 서비스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아이들이 결국에는 교육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청취자께서도 지금 사연 보내고 계시는데요. 1918님께서 지인 한 분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로 네. 지역 아동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이 아니면 맡아줄 분도 안 계시고 아이들이 눈에 그렇죠. 밟혀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아동복지 현실화 시켜줘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네. 인건비가 좀 아이들 서비스 비용을 확보되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좀 분리해서 이렇게 네. 지원을 좀 해주면 인건비가 지금 이제 급여 테이블도 없고 인건비도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령기 아이를 가르치려면 좋은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고 또 센터장님들이 후원을 잠도 안 자고 발로 뛰면서 후원을 연계해야만 아동 서비스 비용이 확보되는 이 상황이 너무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을 보면 이 부족한 마무리해 예산- 주셔야 될 시간이라서요. 네, 예. 네. 그래서 인건비를 센터장님이나 종사자는 분리해서 확보해주고 네. 그리고 별도로 아이들에게 정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네. 보통 지원센터는 학원을 안 다니거든요, 아이들이요. 알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여기서 지내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당 꿈지역 아동센터 김유미 시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 지역 아동센터 이 청원 사실은 좀 망설였습니다. 이게 민원성이다 싶은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근데 취재를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유총이라고 이제 유치원 얼마 전에 뭐 진행되고 있지만 그 한유총 기억이 나서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네. 한유총은 사실상 영리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특정 정당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서민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예. 이거는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핫뜨는 청원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정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